박수진 씨는 결혼 후 시댁과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끈질긴 간섭이 시작되면서 그녀의 일상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가야, 네 도련님 며느리감 좀 찾아봐라. 시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은 사고로 하반신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공기업에 다니며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멀쩡한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오라는 황당한 요구를 반복하며 집안의 평화를 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라, 네 친구 중에 괜찮은 애들 많다며. 한 명 좀 데려와봐. 멀쩡한 애로. 어머니 친구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내겠어요? 휠체어 타는 분을 소개하면 친구들도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휠체어가 뭐가 문제니? 우리 막내는 공기업 다니고 착하기까지 한데 여자들이 왜 부담스러워해? 네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이 모양이지. 수진 씨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았습니다. 이 모양이라니요, 어머니? 도련님도 결혼 생각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련님은 어머니의 집착 때문에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엄마 좀 설득해주세요. 저는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저를 멀쩡한 여자랑 이어주려고 하시니 미칠 것 같아요. 도련님은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상태를 받아들일 사람은 흔치 않아요. 저는 그냥 혼자 살면서 제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도련님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혼자 살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결국 시어머니는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친구들 중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용실 하는 친구. 그 애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1살 연상이라며? 좀 별로다. 수진 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문제인가요? 그 친구도 본인이 좋다고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좀 설득을 해봐. 네 도련님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다들 기피하면 세상에 공평한 게 뭐가 있겠니? 수진 씨는 참으려 했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련님 본인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족 모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네 친구들한테 도련님 얘기했니? 대답해봐. 안 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니? 네가 도련님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 정도는 했어야지. 수진 씨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멀쩡한 여자 찾으라는 말도 황당하고 도련님 본인도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하시는 건 더 황당해요.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가 그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구나. 네 도련님 며느리감 찾는 거 하나 못하는 네가 무슨 며느리야? 결국 그날 이후 도련님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위해 집을 나갔습니다. 도련님은 혼자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이어갔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 아들을 위해 멀쩡한 며느리감을 찾아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강요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